자, 오늘은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실습을 좀 많이 해볼 겁니다. 뒤에. 자, 나이브 베이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베이지안보다 나이브 베이즈가 더 쉽지 않아요? 더 쉬운데.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해서 가는지 그거하고 장단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제에서 보는 사례 있었죠? 사례를 잠깐 설명하고 그거를 실습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브 베이지안을 활용하는 다양한 예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스팸 메일을 할 때도 나이브 베이지안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숫자 인식할 때도 씁니다. 요즘 뭐 딥러닝을 많이 이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스캔해서 쓸 때, 그렇지 않고 그 나이브 베이지안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숫자 인식에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죠? 3이라는 숫자인데, 이 이미지 있죠?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우리가 픽셀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컴퓨터 시간에서 배웠죠? 픽셀에 대한 얘기. 그죠? 사진을 이렇게 쪼개서 여기에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색깔이 검은색 아니면 흰색,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죠? 색깔이 다양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0. 여기 색깔이 있으면 1. 온, 오프. 이렇게 쓰기도 하고, 0, 1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진 한 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을 가지고 0에서 9까지 이 사진을 이용해서 0에서 9를 맞추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3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피처 속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피처 속성을 우리 요 픽셀 하나를 피처 속성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걸 한번 해보죠. 보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0부터 출발해요. 0부터 7까지, 0부터 7까지. 그래서 총 몇 개예요? 8개, 8개. 88에 64. 그래서 총 64개의 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비트로 치면 몇 비트가 있어야 돼요? 비트. 64비트. 비트 하나가, 요게 하나의 비트잖아요. 그죠? 요게 하나의 비트예요. 0 아니면 1이 들어오죠? 0, 1. 그거 하나가 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비트가 64개니까 총 64비트가 있으면 되죠. 지금 경우의 수가 아니고, 경우의 수는 2의 64승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가 그냥 64비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64비트를 이용하는데, 요 각각이 하나가 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00000000, 아니, 그러니까 0010, 00111, 000, 0100,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픽셀에서 1번 픽셀에 행이 먼저입니다. 1번 픽셀에 1번에 5번째, 5번째. 요게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on 또는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요게 먼저 와 있네. 자,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를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풋 이미지 픽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F00에서 피처 00 이렇게 표시하는 데도 있고 그냥 P1 이렇게 표시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베이지안 베이지안 확률을 이용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 따른 1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 확률에 따른 2 이렇게 표시하는 수도 있고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픽셀을 F00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P1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쭉 가고요. 그래서 1이냐 이걸 집어넣었을 때 과연 1이었을 때 이러이러한 확률이 나오면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이런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만약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걔가 1인지 2인지 3인지를 맞춰내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사진을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돌렸을 때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꾸로 픽셀에 여기가 칠해져 있고 안 칠해져 있고 이런 데이터가 오면 걔가 1, 2, 3, 4, 0, 1, 2, 3, 4, 5, 6, 7, 8, 9 중에 뭔지를 맞춰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전 확률은 전부 다 뭐라 그랬죠? 0부터 9까지니까 아무 정보도 없을 때는 무조건 뭐예요? 10분의 1, 0.1이잖아. 즉 아무거나 오면 내가 맞출 확률은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맞출 확률이 몇 %예요? 10%잖아요. 왜? 숫자가 0부터 9까지 있으니까 아무 숫자나 찍으면 10%는 맞추잖아요. 그죠? 그런 확률에서 어디에 색깔이 칠해져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률이 1인지 2인지 3인지를 우리가 점점 더 맞춰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사전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알면 사후 확률을 예측하는데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걸 배운 게 베이지안 확률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사전 확률로 예측을 한 다음에 이 확률을 집어넣으면 만약에 어떤 색이 칠해져 있고 이런 걸 보면 아 얘가 1이구나 3이구나라는 확률적인 예측을 가능한 거죠.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이쪽이 뭐예요? 사전 확률이죠. 맞죠? 1부터 0까지 찍어도 몇 개는 맞춰요? 10분의 1. 아무거나 하나 찍으면 10개 중에 하나니까 10분의 1은 맞추죠. 사전 확률은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죠. 당연히.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죠. 조건부 확률이 우리가 이런 걸 알았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미리 사전에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죠.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게더링 하는 거죠. 그죠? 게더링 했을 때 그거 가지고 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피처 3.1일 경우에는 yes일 경우에 만약에 여기가 y 1일 확률이 즉 1번일 경우에는 3.1이 체크가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체크가 되는 거 안 됐거나 아니고 여기에 체크가 돼 있을 경우에 1일 확률은 0.001, 2일 확률, 3일 확률 쭉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은 0.5, 5번, 6번 즉 숫자가 5번, 6번 또는 0번일 경우에 여기가 온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즉 여기가 온이었을 때 이 10개 숫자들 중에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 숫자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니까요. 그런 걸 집어넣으면 3일 때는 여기가 오프잖아요. 당연히. 이런 데이터들이 0부터 9까지 숫자가 계속 데이터로 저장이 돼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전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유추해내서 결국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xi가 뭐일 때 결국 얘가 1이냐 2인지 3인지를 맞춰내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후 확률은 그래서 우리가 요 정보를 알고 요 정보를 알면 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근사값을 맞추는 거죠. 근사값이 나이브 베이지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완전한 정확한 베이지안하고 나이브 베이지안이 있었죠. 정확한 근사치는 일일이 데이터 개수를 그 조건에 다 쪼개가지고 맞춰야 되니까 되게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나이브 베이지안은 뭘 하면 돼요? 단독으로 확률만 계산해서 곱해주면 근사치에 거의 맞춰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나이브 베이지안의 의미잖아요. 완벽하게 안 해도 우리가 간단한 확률만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근사값을 맞춰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 확률과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맞추는 거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그죠? 그래서 이런 거와 이런 거 확률들이 다 구해질 수 있으니까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확률은 이렇게 이런 공식에 의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값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온오픈지를 알면 y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베이지안 확률은 y가 a일 경우에 이런 확률을 알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p의 x일 경우에 y를 계산해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사전 확률 y, p의 y는 0.1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조건부 확률을 알게 되면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 있죠. 기존의 사전 데이터, 우리가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y가 1일 때 xi의 확률 이런 것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p의 x가 뭐고 on이었을 때, 즉 요게 각각이 on, off, 그러니까 off, on, 뭐 이런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왔을 경우에 얘가 y가 뭐지? 0이야? 1이야? 2야? 이거를 맞춰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얘예요. 어떤 특정한 여기에 값들이 들어올 때 얘가 1인지 2인지 맞추는 거죠.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우리는 요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전에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요 정보를 유출해내는 게 베이지안 정리라고 했어요. 나이브 베이지안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뭐라 그랬죠? 요거는 다 곱해주라 그랬죠. 그죠? 요거를 다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값들이 있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죠. 이거 얘만 여기가 요거 두 개만 있어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만약에 이런 조건이 들어와 있을 때 그러면 얘가 1이에요, 2이에요, 3이에요. 이거를 알아맞추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사전 확률을 가지고, 즉 사전 확률은 다 0.1이죠. 그죠? 0.1이니까 3일 때가 0.1, 모두 다 0.1이니까 이런 확률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각각의 확률, 1일 때 확률을 다 곱해주면 되고 2일 때도 되고 3일 때도 되고 그 중에 제일 높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0 중에 어떤 번호가 가장 확률이 높게 나오겠죠. 이 비율을 다 곱해주면. 맞죠? 그러면 이제 0, 1, 2, 3, 1, 2, 3, 4, 5, 6, 8 중에 얘는 그러면 3번일 확률이 제일 높구나. 그러면 얘는 3번. 이렇게 클래스를 분류해 주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가능도, 우도, 최대 우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도라는 거는 A라는 3이라는 클래스를 였을 때 각 확률들의 곱수를 다 더해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가능 우도 뭐 이렇게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다 더해주라는 거죠. 각각 하나씩. 얘도 더해주고 요거 더해주고 요거 더해주고 요거 더해주고 계속 요거를 하나씩 다 더해줘야죠. 그럼 우리가 8개 총 64개죠. 그러니까 확률이 64개가 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확률들이 다 나오는 거죠. 맞죠? 갑자기 더 어려워졌어요. 조건이 많아지니까. 그거보다는 한 줄을 쉬고 왔더니 여러분들 다시 리셋이 돼버린 거죠. 다시 떼봅시다. 또 기억나겠죠?